네, 안녕하십니까. 예,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진로의 의미를 살펴보고 어떤 진로 발달 사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잘 사는 진로인지 잘 못 사는 진로인지 정말 위험한 진로다라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로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분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떤 학생은 진로는 공부다 뭐 이런 학생이 있고 진로는 뭐 아침 이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로는 사실상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뭐 진로는 무엇이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로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진로의 어는 어떤 수레가 길을 따라 굴러간다. 이렇게 바퀴가 두 개가 같이 따라간다는 개념의 의미의 어떤 카로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런 사전적 의미로는 경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전 과정, 또 인생의 길, 인생의 경로라고도 하고 한자의 의미는 나아갈 길이죠. 나아갈 길이고 그래서 또 어떤 이 진로학자 중에 이 진로를 전 세계적 입장에서 이야기한 슈퍼라는 진로학자가 있습니다. 이 슈퍼의 학자는 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과 직업과 등에 관련된 인생의 모든 경로를 포함하는 포괄하는 의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장하면서 계속 발달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진로가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생각하는 직업과 중학교 때 생각하는 직업과 고등학교 때 생각하는 직업과 또 대학에 와서 생각하는 직업이 많이 변화되고 달라졌죠. 쭉 그때까지 갖고 있는 직업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간혹.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한 이후에도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직업에서 그만두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을 위해서 경력 개발과 직업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내 진로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졌죠. 이제는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평생 직업의 개념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내가 이제는 A라는 직장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내가 선택한 이 직업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경력 관리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대학원도 가고 때로는 교육을 직업 훈련을 받고 또는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력 관리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우연찮게 나에게 발생되어 있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노력을 하게 되면 또 뜻하지 않게 다른 진로가 나에게 어떤 중요한 진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음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에 자신의 진로를 잘 개척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소한 사건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도전해 보고 한번 과감하게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노력할 때 그러한 새로운 기회도 생기는 거지, 내가 그냥 목표도 않고 노력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절대로 새로운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어떤 진로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진로 상담은 무엇이냐? 뭐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과목 소개를 쭉 한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일생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과 직업에 관련해서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또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하고 목표 정보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을 개발시키게 하고 진로 설정 등을 하게끔 해서 그 내담자가 올바른 진로 방향을 이끌어주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진로 발달 과정 상에서 개인을 도와주는 활동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과목을 통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진로 상담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리고 이 직업 상담은 이런 진로 상담의 한 영역이 되겠죠. 직업은 이 진로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직업에 관련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직업정보 제공, 구직 방법 등 직업 선택의 직업의 선택, 취업 등 직업과 관련된 일을 주로 상담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부에 가면은 이 취업 상담하는 상담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직업 상담사들이 주로 하는데, 이러한 직업 상담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취득을 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저는 사회복지나 또 교직 이런 쪽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직업 상담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내가 청소년 지도를 하더라도 진로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교사를 하더라도 진로 상담을 해야 되고, 자, 아니면 이것이 또 별도의 독립적인 자신의 어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로 상담은 심리 상담과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있지만 서로 경계선을 서로 넘나들기도 합니다. 다만 정말 자신이 상담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어떤 진로 발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20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대학생, 내가 언제 군대를 갔다 올 것인지. 근데 이 사람은 일단은 자신의 목표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원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가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까마득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취업에 가도 일단은 떨어지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옛날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원을 들어가겠다 싶어서 고시촌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미치도록 가장 열심히 전 생애에서 가장 열심히 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가정이 형편이 안 좋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연히 날라온 신문 광고 하나 보령제약의 광고가 있어서 그 보령제약을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보령제약은 이제 영업직하고 관리직이 있는데 영업직은 그래도 많이 뽑아요. 뭐 40명. 근데 관리직은 5명 내외로 뽑고 굉장히 또 경쟁도 심합니다. 근데 요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주 옮겨 다니는 지방으로 옮겨 다니는 영업직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관리직을 지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공부한 노력이 있었는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의 총무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늘 그 직무가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총무직에 있으면서도 뭐 관광 통역 안내원 공부도 해보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해보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공부를 하였지만 뭐 시간상 또 여러가지 여건상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보령제약 다닌 거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 보령제약 총무과 선배가 한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그 당시 1990년대 1980년대 공인중개사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근처에 콘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할인 리조트인데 이 사람한테 와서 살살 꼬셨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너가 여기 있어봤자 20년이 돼도 부장 될까 말까다. 내가 과장으로 줄게. 그래서 막 주임으로 승진 단계에서 과장으로 준다니까 얼른 옮겼죠. 얼른 옮긴 건 아니지만 첫 직장이 3년이 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 끝에 옮겼는데 굉장히 첫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안해요. 그렇지만 좀 더 새로운 거, 빨리 승진하는 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할인 리조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실제 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더 힘들고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그 선배니까 그냥 둔다고 말 못하고 편지로 인수인계를 쭉 하고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고 본인이 원했던 건설과 유통회사에 관련된 회사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전 여의도에 있는 나들이 건설인데 이 나들이 건설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방대한 운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망한 것이죠.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10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망하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면서 약간의 실망과 좀 시름에 빠져 있었죠. 그러고 있던 찰나에 보령제약의 선배했던 경리부 선배했던 사람이 한신전선에 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신전선에 이 사람은 전 그 부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요 선배가 저를 다시 한신전선으로 불렀어요. 여기 오라고. 그래서 한신전선은 제가 이 사람이 이제 과장으로 간 것이죠. 자, 과장으로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6개월 이후에 그 어떤 이사라는 분이 그 사람 위에서 지시를 하고 새롭게 왔어요. 근데 그 이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간섭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꼴을 못 보니까 6개월에 사표를 집어 던지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배받고 통제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한신전선을 그만두고 이곳은 안산에 있습니다. 통신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고 있던 찰나에 보령제약 인사과에서 전화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너 뭐하냐고. 그래서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회장이 너 좀 보자고 하더라. 이게 웬일이야? 회장 나간 사람 별로 찾지 않는데 라고 혹시나 해서 보령제약을 방문을 했는데 역시 이 보령제약에서 어떤 백신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충북 진천에 2월에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게 보령신약입니다. 지금은 좀 보령바이오파마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보령신약에 직원들이 근무 실태가 엉망이다. 관리도 엉망이고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근무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뭐 찬밥도 뭐 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 내려갔죠. 자, 보령 신약을 내려가니까 벌써 직장을 몇 번 옮긴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번, 네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그 어떤 자신이 목표했던 것이 흐트러지면서 자신을 감싸주고 아껴줬던 사람과 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슬픔에 잠기겠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로 간 것이죠. 서울로 가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사업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뭐 저와 같이 합시다 이렇게 손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를 내고 운영을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을 끌어서 뭐 중국의 모래 수입도 해봤고 그리고 그 오닉스라고 해서 이 태백물산인데 오닉스라고 하는 것은 인조 대리석입니다. 예, 우리가 그 고급 호텔에 가면 아니면 뭐 요즘은 다 욕조 세면기가 옛날에는 그 하얗게 석고 같은 거로 만들어져 플라스틱이나 석고로 만들어졌지만 좋은 곳은 아주 돌처럼 목색으로 쫙 돌처럼 만든 것이 있었죠. 그것이 오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닉스를 활용해서 외부 뭐 인조 대리석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누가 태백에 그 공장을 차렸으니 함께 하자고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기계를 다룰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태백에 가서 정말 3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자료를 보면서 노력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원가가 너무 높은 거야. 뭐 그때 욕조 하나가 뭐 36만원 뭐 36만원에 팔아도 원가가 뭐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원가가 비쌌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3년 만에 정말 그만두고 이때 가정도 갖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령신약 때 결혼을 해서 그만두면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서 그런 사업들을 다 실패하고 이 태백물산 태백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강남에 뭐 대리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만뒀죠. 근데 지금 몇 번 회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 사장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드셨을 텐데 어떻게 운영되는데 이제 궁금하다고 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선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만나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과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들이 건설에서 상사했던 사람 한 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소개한 보석 전문가였습니다. 에메랄드 이 유색돌의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인데 그 원석만 딱 봐도 뭐 어떻게 가공하면 얼마 돈이 나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60-70%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전문가인데
그 이제 80년대에 엄청난 많은 돈을 벌다가 그 돈을 이제 콜롬비아에 가서 이제는 보석 사업을 하러 갔는데 이 빠칭코에 미쳐가지고 중독돼서 다 말아먹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빠칭코, 태백 이런데 노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다 쏟고 다 망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인생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확천금입니다. 일확천금. 한 방에 크게 한 번에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뭐 여의도에 가서 놀다가 또 시간 되면은 남한산성 가서 가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아침에 출근은 똑같이 창피하니까 노니까 해서 시간 없이 안에 헤매다가 저녁 때 들어가면 정말 이 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아프가니스탄하고 보석 사업이 재개됐어요. 에메랄드 사업이 엄청난 분량에 그때 아프가니스탄은 텔레반하고 북부동맹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북부동맹하고 이 에메랄드 사업이 서로 오가게 돼서 이걸 잘만 하면 이 에메랄드 보석은 가공해서 팔리면 무조건 현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뭐 판매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바로 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 몫이 1년에 한 250억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몫이 250억이 되는데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걸프전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학원 강사를 하면서도 사업의 뜻을 버리지 못해서 어떤 친구가 또 연료 감속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총판을 하다가 또 1년 만에 그 성능이 입증이 안 돼서 또 망하게 됐죠. 40대에 이제는 인생이 헤어날 수 없도록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생각도 해봤다고 하고 했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노숙자 신세 또는 사라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새롭게 시작을 했죠. 노동부에서 그 당시 만들었던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는 굉장히 너무 어려웠어요. 직업 상담사가 정말 고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격을 하고 노동부에 그 이후에 노동부에 들어가서 이런 실직자들 또 청소년 대학생들 이런 진로 취업 교육을 쭉 시키면서 결국은 이 노동부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낮은 임금 또 공무원에게 다 지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입구시켰습니까? 이 노동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2살부터 공부를 정말 미치도록 했어요. 어떤 내 인생을 사막에 뛰어다니는 가젤, 사슴가족 이런 가젤의 비유를 하면서 늘 쫓겨다녔던 이런 가젤과 같은 삶, 잡혀먹을까봐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판에 와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는 절벽의 끝에 자신을 세워놓고 언제든지 나는 이 절벽을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절벽에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6년 동안 정말 친구들도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하다 보니 자, 진로 직업상담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다녔던 회사와 사업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현장 경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이 전문적인 또 경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서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까지 가자. 그래서 박사를 졸업하기 전에 노동부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까 했지만 여러 대학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교수라는 타이틀을 한번 가져보다. 어렵지만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이제는 이 백석대학교라고 합니다. 자, 백석대학교인데 너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보다 너무 안 맞는다, 이상적이고 그렇게 이상적인 직업은 아니구나 나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정말 잘 진로를 결정하고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그 행복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교육의 길로 하느님은 이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의 일생인데 이것이 바로 접니다. 예, 그래서 뭐 하다가 뭐 가끔 느꼈겠지만은 별로 뭐 바람직한 그러한 진로를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진로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노후에 또는 중년에 정말 사회적인 기여를 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의 의미는 한번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일, 직업, 학업, 결혼 등 인생의 모든 경륜을 포괄하는 의미고 일생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과 직업에 관련해서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시킬 수 있도록 생애의 진로 발달과 정상에서 개인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